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주선자들. 저희 방송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여러분들의 맞춤 종목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시황 체크, 그리고 핫한 테마 위주로 단 2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증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어떤 섹터를 바라보며 또 어떤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중에서 좀 급등 여력이 있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2가지 공략주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2가지 공략주 나도 함께하고 싶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또 다음 주 시장 이겨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 남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가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또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이번 주 시장 체크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체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선자들의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시장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체크해드릴 부분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 시장도 우리가 좀 대응을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화면을 좀 보시면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대형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우리가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수급은 연일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특히 뭐였죠? 대형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왜 대형주로 많이 들어올까요?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점점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기관은 계속적으로 빼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포인트를 잡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 투자하는 게 지금 포인트적으로 지금 매수할 시기가 맞을까? 이거 외국인들 수급도 다시 또 정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빠르게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나면 외국인들이 그걸 또 빠르게 정리하는 이런 시장 때문에 빠르게 주가 조정되는, 지수가 조정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서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이런 부분 혹시 뉴스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서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때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인 상승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좀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하느냐, 일단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짝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기대치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적인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 이러면 또 다시 또 6만 전자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왜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느냐? 바로 재고를 소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이 조금 부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미국에 있는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지수 안 좋고 우리나라 제조업 지수도 안 좋은데 미국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요. 여기에 반도체 제조가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은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전망했을 때 앞으로 뭐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또는 뭐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 생산력을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좀 커갈 수 있고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히 많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봤으면 좋겠고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 주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6월 금리 인상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돼요.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금리 인상이 뭐 오르든 떨어지든 동결이 되든 나랑 상관없어. 내가 사는 섹터는 무조건 오를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 동결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여기에서 따라오는 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들 다시 SVB,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또 파산하는 뭐 그런 또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따라져 나오는 이 또 우리 악재 리스크는 우리가 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2년도 3월이에요. 2022년도 3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 자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자 0.25%까지 일단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던 게 바로 많게는 5.50%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베이비 스텝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0.25%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6월이냐 아니면 7월이냐 요거를 놓고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공격적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일단은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좀 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략을 하냐면요. 일단 오늘 나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고용자 지수 발표가 오늘 나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그래서 오늘 나오는데 오늘 고용자 지수가 만약에 견고하게 나오고 시장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지금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올라가는 패턴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패턴이 뭐냐면요. 일단은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이 발표됐을 금리 인상이 아니죠.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표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 게 바로 298포인트에서 297포인트로 떨어졌을 때. 그런데 이 다음 보세요. 296포인트로 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가 잡힌다. 물가가 잡히고 있네 라는 판단에 거기서부터 금리가 동결돼야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준은 강행을 했죠. 연준은 결국에는 고용자 지수가 높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분들은 지금 아마 뉴스 안 보신 분들, 이거 안 찾아보신 분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잡히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303포인트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6월 달에도 혹시나 CPI가 더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또다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이 이번 주 시황 체크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미증시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이 뭔지 이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저희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이번 주 남은 금요일 시장에 우리
우리가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반도체 종목은 또 어떤 건지 이러한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죠. 엔디비아가 1조 클럽을 달성하고 어제 시장에서 엊그저께 시장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그 5%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AI 반도체주에 관한 관련주들의 상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국내에서는 또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이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 남은 시장 이 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인상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팔로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일주일의 시장 체크를 위해서 그 테마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두 가지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두 가지 나도 함께 받아보고 싶다. 이 시장 너무나도 어려운데 공략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또 쉬잖아요.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오늘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략주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공략주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했는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테마에서 핫한 테마 위주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꽉 차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곡물 사료 관련주 팜스토리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20%라는 수익 남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인데 18% 넘는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사실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이 제약주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 수익률이 어떤 구간에서 났는지 한번 궁금한데 수익률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익률 리뷰 해드려야죠. 네. 일단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39%가 아니라 60% 올라갔습니다. 네. 60% 올라가는데 요거 잘못됐어요. 일단은 제가 요거는 잘못 입력을 했고 60%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일단 파랗게 표시된 부분 여기 지점입니다. 여기 지점 방송 날에도 제가 박셀바이오를 그날 방송으로 혼자 제가 했습니다. 그날 우리 앵커님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혼자 했는데 자, 이날 그때 박셀바이오를 제가 공략을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AACR이라고 미국 암 연구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 연구학회에서 이 박셀바이오가 포함이 돼야 되는 종목인데 바닥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는데 이 다음에 두 달간의 거래량이 밀집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이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닥 여기 저항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 박셀바이오는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겠다. 왜 제가 이 제약주는 좀 안전하게 잡으려고 하냐면요. 올라가는 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빠질 때는 또 빠르게 또 빠지고요. 그런데 이 가파르게 오르는 건 오르는데 일단은 또 언제 또 고꾸라질지 몰라요. 고꾸라진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색깔이 확실합니다. 올라갈 색깔인지 떨어질 색깔인지 확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한창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시장을 또 견인했죠. 이런 시장에서 제약주 투자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약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 잡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고 손실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바닥 자리에서 자 이제 이거 올라가면 이 자리 돌파되면 무조건 슈팅 나온다라고 했는데 3, 4일 만에 바로 슈팅이 올라갔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공략했던 게 바로 4월이에요. 이거 4월입니다. 4월. 4월에 제가 공략을 했고 왜 4월에 공략했냐면 AACR 미국 암학회를 통해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저 위에 보시면 파이버 프로도 같이 드렸는데 파이버 프로도 39% 갔습니다. 왜 종목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로만 이렇게 잡았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섹터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놓쳤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빠른 섹터 빨리 연구해서 다른 종목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미 올라간 종목 뒤늦게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상한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다음에 올라가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박셀바이오로 오늘 수익 가지고 온 종목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리뷰를 좀 시작을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요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입니다. SL 자동차 섹터에서 SL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던 종목이고요.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갈 때는 가 주었지만 일단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여기 부분 빨간색 점선 찍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넘어서야지 우리가 우상향 패턴을 갈아탈 수 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됐을 때에는 우리 이거 손절합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SL이라는 종목이 현재 지금 점선 라인을 돌파하고 이 점선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탔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지 못했다.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수익이나 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있었어요. 조정이 있었고 반드시 슈팅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조정 부분 분명히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가 처음에 매집했었던 자리 이 라인까지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우리가 결심을 했어야 되겠죠. 본절 청산 또는 손절을 결심했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슈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해서 좀 수익을 좀 가지고 왔었고요. 이 다음에도 지금 SL이라는 종목은 결국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특히 헤드램프 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전기차 헤드램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차지한다 SL이 그래가지고 종목을 좀 잡아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매집하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강한 재료들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종목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두 가지 공략주로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딱 두 가지, 일주일에 단 두 가지의 공략지를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 수익률을 좀 리뷰를 해주셨는데 제약 같은 민감주 같은 경우에도 또 안전하게 자리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저희가 종목 면뿐만 아니라 이 종목으로 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단 50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주선자들과 함께 해주셔야겠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밑에 있는 네모박스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밑에 있는 네모박스에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정말 저희 전문가님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섹터, 이번 주 시장에 좀 모멘텀이 꽉 차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는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전문가님의 관심 분야 섹터 궁금하시죠?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다음 주에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관심 분야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섹터라고 하면은 네. 일단 시장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맞겠구나 또는 저게 가장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가지고 왔고, 이번 주 시장에서 이 바이오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여왔냐면 일단 기대치로 인해서 이미 벌써 오르고 있어요. 오늘 어제 시장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 공략하려고 했었던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크게 상승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잡는 것도 늦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음에 있을 그 섹터에 대해서 요거 ASCO 이거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계 3대 암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암 학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열리는 ASCO가 있고요. 지난 4월에 열렸었던 AACR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암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암학회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암학회 또는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미래에다가 거는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서도 또 갑니다. 가서 우리 기업들 힘 실어주려고 또 갑니다. 가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특히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벌써 폐암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벌써 임상 3상까지도 거쳤고 다른 해외에서도 OK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또 나라에서도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물집양면 어마어마한 거액을 투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일단은 유한양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제약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약, 임상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유한양행이 현재 지금 그러한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약의 이름은 렉라자라는 거예요. 렉라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렉라자라는 건데 이게 폐암 치료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렉라자에 대한 이 성능을 인정을 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지금 가져가겠다라고까지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유한양행을 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일단 박셀바이오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 거래량 이거 의심치 않다. 이거 의심스럽다. 싶어가지고 박셀바이오를 드렸고 이번 2023년 ASCO 같은 경우는 6일까지입니다. 6일 다음 주 우리 또 하필이면 또 휴장일 날 또 이게 끝나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그 기대치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시장에 이 제약주에 대한 이 M&A 또는 여러 가지 업무 그 협약을 통해서 그 제약주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이 재료가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나 요즘 제약주들 특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이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제넥신 있죠.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제넥신은 아직 투자 모멘텀이 아직 두터워진 건 아닌데 바닥권에서부터 거래 물량을 조금씩 담아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슈팅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차트 보고 계시는데 차트가 이제 저항대 뚫리면 이제 이것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제넥신이 암 관련돼서 연구를 제가 전에도 이 IR팀에 연락을 했어요. IR팀에 연락을 해서 도대체 제넥신 이거 올라올 때는 제가 이게 선주까지 봐야지 올라오는 거냐 이런 얘기로 했는데 IR팀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넥신 저희가 진짜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다. 2023년도는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메일로 여러 가지 문서를 좀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암학회 관련돼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린 제약주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일단 고점에 잡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2의 코로나 사태 때 제약주로 인해서 파산한 사람들은 절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전기차 충전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섹터에서 전기차 충전을 왜 보냐면요. 요거 대기업들이 지난주 제가 지난주는 아니죠.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도 제가 로봇주가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만큼 사업도 그렇게 잘 풀릴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 롯데, 한화, 현대, 기아, SK, LG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 빼고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도 지금 차차 시동 걸고 있죠. 예, 전기차 충전 쪽으로 사업을 좀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왜냐면 지금 보시면 450조짜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사업으로만 봤을 때 450조짜리인데 이게 언제까지냐? 2030년입니다. 현재 2023년도죠. 7년 남았어요. 7년 동안에 450조라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지금 말이 450조지 지금 뭐 보여지는 거는 450조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 충전소 특히나 요즘 아파트 저도 이 빌라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내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가 있냐 없냐 저도 부동산을 딱 갔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기차는 안 탑니다. 안 타지만 일단 그런 게 인프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그만큼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마다 이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450조 이상의 시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나 뭐 전기차 관련돼 있는 거 있죠. 뭐 알티캐스트도 어제 상한가 가긴 했는데 일단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 도로교통 그 관리소 뭐 이쪽 여기에서 미국에 한 400만 대 정도 되는 차량을 리콜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슈로도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은 좀 멀어요. 왜냐면 자,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투자금이 이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럼 이 투자금이 들어가고 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익은 향후 1, 2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1, 2년 안에. 왜 1, 2년 안에 들어올까요? 일단 설치하는데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은데 이 투자된 비용을 빨리 수익으로 전환시키려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설치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이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하죠. 전기세를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에 따라서 충전되는 그런 비용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지금 당장은 어떤 거 이슈 대기업이 모 기업이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뭐 몇백억 투자해서 뭐 이렇게 유치를 했다. 뭐 이런 기대치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최근은 지금 하나 여기가 지금 뭐 투자해가지고 올해 말쯤에는 공사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 기사 내용 확인했는데 아무튼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가지고 왔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뭐 현대 에버다임이랑 뭐 자연과환경, 뭐 삼목에스폼 뭐 이렇게 건설 기계 쪽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동일합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런 건물들이 붕괴되면 결국엔 건물 다시 세워 올려야 되고요.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이거 왜 자꾸 닫죠? 예. 모듈러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 뭐예요? 뭐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미리 제작되어 있는 집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으로 자연과 환경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연과 환경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 괜찮으니까 매집하는 거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건설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건설 중장비가 들어가. 이거 자연과 환경 차트인데 요거 지금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과 환경이 올라가는 시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올라가죠? 자연과 환경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언제쯤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투자 패턴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6월 둘째 주까지만 가지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6월 둘째 주까지에 이제 뭐 안전 회의하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러시아를 빼고 나머지 국가들 다 초청해가지고 요 회의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 모멘텀은 6월 둘째 주부터 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조금 발 굴리면서 추가 매수도 하고 또는 뭐 비중을 줄일 거면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도할 준비를 할 타이밍은 다다음 주 2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다양한 관심 섹터가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저번 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궁금하다, 나 지금 관심 있는데 어떤 종목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 중에서 과연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그 종목으로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점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3개의 그 관심 섹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렇게 3가지의 관심 섹터를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 3가지 섹터 모두 현재 시장에서 조금 모멘텀이 차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타고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또 오늘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섹터는 섹터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지금 저는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의 종목 주선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주선해드릴 종목은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보고 있던 관심 섹터 3가지 중에 하나 요 이슈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제약 쪽이고요. 제가 솔직히 커플들 제가 주선을 좀 잘해줘요. 예, 제가 연애 코칭 뭐 이런 거 잘하고 네. 혹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결혼정보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연애 네. 코칭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어느 정도는 시라노 연애 조작단 정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이 커플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주선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서 좀 자신 있게 갖고 온 게 뭐냐면 제약주를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주 투자 시기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그 제약주 뭡니까? 제가 지금 제약주 담으려고 했는데 너무 올라갔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제약주는 이미 슈팅한 상태에서 올라가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차트도
박셀바이오처럼 이거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도 이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닥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거래 물량이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이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튀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이번 기대치로 인해서 이 재료로 인해서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꼭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어차피 올라갈 거 더 올라갈 거지 않아요.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가 투자할 때 미리 그 재료를 확인하고 모멘텀을 체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투자 시기를 잡아야지, 그냥 나 이거 봤으니까 뉴스에 이거 나오니까 이거 사야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너무 먼 미래에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인도 제가 하시는 그 어머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셀트리온은 나중에 뭐 이거 할 거고요. 신풍제약은 앞으로 이거 할 거니까 미래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살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조금 더 투자 모멘텀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도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다 합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데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임상 1상에서는 성공을 해서 올랐지만 임상 2상에서는 실패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가지고 온 거는 항암제 올림픽 ASCO가 곧 개막이 아니라 오늘 개막입니다. 요거는 뉴스 링크 기사 헤드라인 따가지고 온 거라서 오늘 개막했어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 자 그러면 일단 기대치는 있어요. 그래서 ASCO가 곧 개막, 그러니까 오늘 개막했다라는 거고, 국내 바이오주를 주목해야 되는데 바이오주에서도 제가 얼마나 바이오주를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AAC 할 때 우리가 그 미국 암 연구학회 때 4월 달에 했었던 거, 거기에서 이미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 오늘 또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하려고 생각했었던 종목은 바로 대장 쪽에 속한다. 뭐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뭐 HLB 아닌가요? 뭐 아니면 또 큰 기업으로 해가지고 뭐 유한양행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유한양행은 이미 랭라자를 생산해서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만 하면 되니까 유한양행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폐암 이 신약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뭐 예전에도 우리가 공략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미약품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기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은 세계 3대 암학회 바이오 USA 공략 포인트가 있다, 요거 말씀드렸고, 자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종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오늘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시장 상황 고려해 가지고 이 종목으로 갑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일단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좀 이런 시장 분위기들 좀 체크하시고, 일단 제가 이 노란톡방 이미 주선자들 제 본방 맨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꼭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섹터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루 왼종일 주구장창 떠들고 있어요. 그거 이해하실 때까지. 그래서 일단은 제약주를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암학회가 있는데, 이 암학회에서 가장 좀 유망한 애들, 특히 뭐 임상 2상에서 3상까지도 올라간 애들, 임상 3상에도 된다고 하면 주가 정말 뻥튀기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요 종목은 작년 이 종목은 종목명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종목은 어차피 제가 이거 추천했었습니다. 방송에서 고스란히 추천을 했고요. 요것도 4월달 3월 말쯤에 제가 요 자리에서 잡았어요. 올라갔어요. 이거 한 번 더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일자로 여기가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이 저항 구간 라인을 돌파하면 오늘은 살짝 음봉 내려오지만 이런 조정 좋아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못 잡아요.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살짝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항 라인 돌파하면 추가 상승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상승 종목을 잡을까? 근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차트 보시면 아실 분들 있는데 이거 굉장히 센 종목이고요. 이거 단가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수하는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때도 제가 거래 물량 들어왔으니까 횡보 박스권 만들어지면은 바로 매수하자라고 해서 매수 잡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드렸냐면 방송에서 공략하고 다음날 아침에 못 잡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면은 요 종목 이것도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재 이 종목과 두 번째인 이 종목이 비슷합니다. 대장으로 뽑혀요. 근데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솔직히 넘버 3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넘버 3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말씀드린 요거 첫 번째 종목이랑 이제 두 번째 종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차트상 너무 지저분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패턴,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대장주 3개를 갖고 왔다가 2개로 좀 줄였어요. 근데 요거 첫 번째나 두 번째 종목을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공개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제약주 중에서도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입증이 된 기업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산과 개발까지도 모두가 갖춰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금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임상시험에 대한 실패 뭐 이런 이슈들, 악재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주는 특히나 조심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선 종목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으로 60% 넘는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제약바이오주 갑니다. 제약바이오주 가고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현재 이 암흑회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전문가님은 또 3개나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3개에서 또 우리가 진입 바로 가능한 종목 궁금하다. 나도 제약바이오주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분 전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다음 주 시장 가기 전에 이번 주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굉장히 잘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종목을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타이밍 정말 어려운 제약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모두 제약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박셀바이오로 진입했다시피 바닥권에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타이밍 오늘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제약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또 어떤 시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중에서
두 가지 공략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